지금은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데 과거에는 이른바 북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총선에 북한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생겨난 말이긴 합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이번 총선에 다시 한번 북한의 선거 개입 관여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논평을 하면 그것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또 그대로 또 이제 잘 작동을 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효과가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네, 그동안에는 뭐 주로 보수당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최근에 이 안전의원에 대한 비판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야 가리지 않고 여야의 영입 인재에 대한 뭐 비난도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논평을 냈습니다. 그제 느닷없이 특정인을 겨냥한 그러니까 이 안 위원장을 겨냥한 논평을 내놓은 건데요. 내용은 이 북한을 비판해서 뭐 그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 정치 철새라든지 뭐 제주대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현 당국을 비난하는 안철수가 극역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정부를 비난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소개는 하지 못하지만 이 원색적인 비난의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이 안철수 의원도 당연히 이거 봤겠죠. 그래서 트위터에 이 기사 링크를 올리고 반응을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물음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북한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게 그제 한번 논평이 올라왔고 어제도 또 한 번 비난을 이어갑니다. 이 구린내라는 정치 간상배라거나 뭐 안철수 새 정치는 안철 새 정치다. 뭐 이런 비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 이번에도 또 어리둥절하다는 물음표 2개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간상배, 그러니까 간사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제 정치인을 가리키는 이제 북한식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북한에 대해서 뭐 잘못했나요? 별로 한 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글쎄요. 저도 기억에 남아있는 안철수 전 대표의 대북 정책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정말 뚜렷하게 각인된 건 없는데 아마 계속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북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서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느 대목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안철수 전 대표뿐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또 여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영입 인재 중에 이제 미투 논란으로 탈당한 이 원 씨 있잖아요. 원정권 씨. 원정권 씨를 언급하면서 이 성폭행 의혹이 여론화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당이 영입한 이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씨도 언급을 했거든요. 지성호 씨가 그 한국당에 입당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시인 대한민국 국민 지성호입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을 구하려 석탄 열차에서 떨어져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006년 20대 초반에 목발을 짚고 두만강을 헤엄쳤고 1만 킬로의 멀거먼 길을 돌아 자유를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이 지성호 씨에 대해서 북한은 이 북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고 아내를 구타했다 등의 이제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지 씨와 관련해서는 영입 한 달여 만에 이제 반응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 출신으로 이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공사.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태공사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어요. 과연 북한이 태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 남한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는 것은 아마 체제 우월성 또는 체제 선전을 위해서 남측을 이제 깔아내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태영호 전 공사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신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좀 그러는 모양이죠.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검열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보도되기까지 우리처럼
뭔가 일어났을 때 바로 우리는 보도를 하지만 예. 저쪽에서는 한 며칠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호는 보도를 하는데 왜 태영호는 보도 안 하냐 그러면은 지성호 씨가 영입돼 가지고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 가지고 북한 언론에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예.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예. 지역구 출마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언론이 이것을 입장 정리해가지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는 그 시간적인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황장엽 전 비서를 빼면은 그 탈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망명해 온 사람 예. 중에서는 가장 최고위층인데 이 사람이 갖는 상징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망명을 해와가지고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예. 북한의 엘리트들이 동요하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효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태영호 공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성호 씨하고는 좀 무게가 다르다. 예.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우리 선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에 미치는 효과 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